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217만원이고요. 마이너스 31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이 고정적으로 쉬는 날이었어요. 오늘은 하루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쉬는 날 차 타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뭐 조금 이제 일주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 보상 심리로 이제 뭐 이렇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데, 오늘은 그냥 날 추워서 이제 몸도 좀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전업 투자할 때처럼 하루 종일 9시부터 조금 전에 3시 40분까지 정말 집중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중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이렇게 생기면 상당히 좀 힘이 안 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스님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자면 수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늘상이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투자자는 100번 중에 51번을 벌고 49번을 잃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손실 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손실에 대해서 너무 몰입돼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더 큰 걸 놓쳐버리니까 오늘 손실 봤구나 이러고 이제 과감하게 탁 틀고, 그러니까 왜 손실 받는지는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내일장 대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잡아 놓고, 그다음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이젠 또 다 잊어버리고 푹 쉬어야 되겠죠, 휴식을. 내일은 또 태양이 뜨고 내일은 또 새로운 장이 열리니까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갑자기 일본이 지진이 나가지고 뭐 일본 땅이 그냥 절반이 깔아앉아 버렸다 이러면 이제 정시가 폭탄 맞을 거고 뭐 이런 일들인데, 그런 건 이제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죠. 그때그때 대응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마이너스 31만원 손실이 났고요. 지금 목소리 힘이 없는 것은 손실이 났으라기보다는 하루 종일 앉아갖고 집중했더니만은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좀 기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했던 거 중심으로 해서 제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5종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할 때 11월 25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방송할 때 제가 재건 관련주들 중에 어느 쪽으로 올라갈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존 올라가는 종목들은 워낙 강하게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 그래서 이제 다른 쪽의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한미글로벌처럼 갑자기 뉴스 하나 띄워놓고 끌어올릴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종목을 분산을 시켰습니다. 비중을 줄여가지고 SG를 540만원, SI를 400만원 맞춰놓고 나머지를 히림 100만원, 유심 100만원, 도하엔지니어링 100만원 이렇게 해서 쫙 분산시켜 놨는데 이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나쁘진 않았는데 문제는 간밤에 뉴스가 좀 이제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코스닥 선생님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시장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즉시 팔아라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하는 기준이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SG가 5일선을 깼다. 그러면 뭐 기준을 잡는 사람이 5일선 깨졌을 때 판다거나 혹은 21선이 깨졌을 때 판다거나 뭐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맞춰 갖고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분봉 보고 이제 또 그렇게 하겠죠.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그게 참 말이 맞아요. 이게 보면 5분봉인데 뭐 다시 반등 나올 때 매수하고, 뭐 지지선을 깨면 여기서 지금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니까 이때는 손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남들 보겠지만, 제가 매매하는 거는 이제
코스타니 선생님 책에 나오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손절하는 기준이 생각과 달라졌을 때 그 손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생각과 달라졌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가장 큰 이제 이 목적은 제가 뭔가를 해서 수익을 얼마 냈다, 뭐 손실을 얼마 났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한 방송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다.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뭐 이익 실현을 하거나 뭐 손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하는 걸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보시고 각자 매매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다 싶을 때는 그냥 그 관망만 하면 되겠죠. 해갖고 충분히 더 빠졌을 때 잡는다거나 다른 그 본인만의 기준을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제가 가진 종목 재건 관련주들의 그 간밤의 뉴스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일단 악재 부분의 뉴스가 러시아의 그 안보 보좌관인가 뭐 어떤 그 사람이 한국식 휴전은 절대 불가능하다, 뭐 불가하다 이런 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휴전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지금 전투하고 있는 그 지역에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처럼 넓은, 아주 길고 넓겠죠. 그 땅이 넓으니까 여기에 그 중립지대를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뭐 나토 군대를 투입을 해갖고 지키게 하고, 나토하고 유엔군이 지키게 하고, 뭐 양쪽은 병력을 물리고 뭐 이런 쪽의 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러시아 쪽에서 물론 이제 푸틴 대통령이 말한 건 아닙니다. 푸틴 대통령이나 지난번에 말했던 거는 그 트럼프 당선자가 하는 그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 들어보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하다가 간밤에 그 안보보좌관인가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180도 바꿔가지고 그런 휴전은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방식은 대충 느낌상으로 봤을 때 휴전을 해갖고 이렇게 나누면 계속 그 저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한이 대치해갖고 계속 전투를,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휴전이니까요. 종전이면 끝나는데 휴전이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와도 북한이 백령대 포 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휴전이니까 다시 펑 쏘면 그때 다시 또 전쟁이 붙는 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종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주장하면서, 그 사람 멘트에 제일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게 느껴졌던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서방 측에서 그렇게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걸 바꿔 해석하자면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답답할 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금 이제 그 회담 그 협상하는 과정, 협상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서부터 버릇하면 기선제압을 하는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거의 다 뭐 북한군까지 동원해가지고 밀고 있기 때문에 쿠르스크 점령됐던 것도 거의 대부분 다 회복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반 정도인가 뭐 회복했다고 나오고 있고, 그것만 회복하고 나면 밀고 들어갔던 지역은 지금 훨씬 더 많은 땅을 먹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냥 안 답답다는 얘기입니다. 더 밀고 들어갈 수도 있는 여력도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지금 급하기도 하고 내년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해버리면 무기 지원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이 종전을 하는 이 부분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유리하니까 너가 양보해라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보시면 그 재건 관련주로 그동안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범량건영이라든가 그다음 삼부토건 같은 종목, 그다음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많이는 아니었지만 눌리는 그림이 좀 나왔고요. 그나마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은 자리를 지키긴 했는데, 얘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정말 재건주가 맞나 싶은 생각을 저는 자꾸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데 얘네가 그나마 좀 조금 살아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격인 종목들이 밀리니까 SY도 뒤로 밀렸고 SG가 타격이 컸습니다. 한 4.5% 빠져버렸습니다. 나머지 뭐 유신도 보합이었고, 그 다음에 히림도 뭐 보합이었고, 도화엔지니어링도 뭐 거의 약법선이니까 거의 뭐 본전선에서 탈출이 다 됐는데 SG가 상당히 좀 치명타를 받아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어, 그 다른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히림이라든가 뭐 도화엔지니어링, 유신 이런 종목들은 이게 남북 경협주 쪽으로도 한 다리가 걸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유신이나 도화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남북 경협주로 한때 좀 날렸던 철도 관련해서 날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아주 강했던 게 뭐냐면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보시면 인디에프 상한가 들어갔죠. 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워낙 저가다 보니까 뭐 그냥 바로 상한가 꽂아버렸고 이게 거래량도 거의 뭐 1000원짜리도 안 되는데 190만 주 정도밖에 안 나왔죠. 상한가 바로 점 상한가 찍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 이것도 뭐 700 몇백 원짜리인데 얘는 점 상은 아니었지만 올라가서 상한가 걸었고요. 그 다음 신원이라는 종목은 요게 좀 덜 부실하니까 많이 못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9% 정도. 그리고 부산산업은 그 KTX 철도 깔 때 그 철도 밑에 보면 콘크리트로 그 KTX는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진동을 잘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그냥 나무로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나무로 하면은 이게 나무가 찌그러지고 이렇게 되니까 아래쪽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에 다 기초공사 해놓고 그 위에 철로를 깔죠.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로 만드는 KTX 철로 밑에 까는 그 콘크리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로 상한가를 잘 가는 이유는 이 종목이 그 실적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게 유동물량이 5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600밖에 안 되죠. 그게 유동물량이 50만 주니까 이거 유신보다 더 작습니다. 유신은 500만 주라 되는데 이건 5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다 사뿌면 돈 좀 있는 사람이 계속 사뿌리면은 물량 딸려갖고 다 올라가 버립니다. 더 이상 유동물량이 50만 주니까 오늘 한 12만 주 정도 거래량 틀렸죠. 한 5분의 1 정도 거래량 터져갖고 상한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계속 사면 자꾸 사면은 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주주하고 뭐 몇몇 사람들 안 파는 사람들 빼보고 나면 유동 물량이 50만 주, 달랑 50만 주니까 이걸 계속 사쁘면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상한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철도 관련주에 제일 잘 날아가는 게 이제 부산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작정하고 상한가 끌어올렸으니까 여기서 풀리면 안 되죠. 풀리면은 끌어올린 사람이 상한가 풀리는 순간에 매도 물량이 나버리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딱 잠가놔버렸고 이제 그 뒤에 철도 관련주들이 따라 올라가려고 이제 그 다음 따라가는 게 보통 푸른 기술이나 그 다음 대하티아 이런 종목입니다. 보시면 원봉이죠. 부산산업 상한가 들어가니까 얘도 따라서 올라가려고 쭉 밀어 올렸는데 매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건 끌어올리기가 좀 벅차니까 꼴이 다른 거고요. 대하티아이는 3등주니까 올라가다가 뒤로 밀려가 원봉이 나왔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유신도 올라가다가 제일 삐리리하죠. 서열상으로 꼬리 달고 원봉으로 마감하는 뭐 이런 느낌이고 도안지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과 같은 의미죠. 철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려서 끝이 났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왜 저한테 안 좋게 느껴졌냐면 우크라이나 휴전 종전 기대감으로 재건 관련주 쪽으로 쫙 포진을 해서 재건 관련주에다가 이렇게 포진을 해서 쫙 5종목이나 깔아놨는데 이 우크라이나 쪽이 아니고 남북 경협 뉴스가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그 내각에서 지금 그 무슨 장관인가 그 사람이 예전에 김정은 트럼프 남북 대화할 때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내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마디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떤 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그 표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지난번에 회담하다가 깨져버린 말에 삐져가지고 뭐 해봐도 별거 없대 이러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 이제 조금 급하죠. 뭔가 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니까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뭐 그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면은 노벨 평화상 뭐 이런 업적 이런 게 되니까 뭐 그런 의미였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회담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해 버리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 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고 인디에프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뭐 2,000원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지금 500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동안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밑에서 빌빌거리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보시면 저 대장으로 움직이는 거는 얘입니다. 일신석재. 일신석재가 가장 먼저 움직여 왔었어요. 움직여 왔었는데 얘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갭으로 뜨니까 좀 밀린 거고, 오르지 못하고 뒤에서 빌빌거리고 있던 인디에프라든가 그럼 좋은 사람들 같은 이런 종목들 지금 많이 빠졌죠. 이게 거래 정지됐다가 지금 1,800원에 재개했는 종목이 이것도 600원이니까 3분의 1 토막 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매수세가 확 들어오니까 그냥 쭉 당겨 올리는 겁니다. 아주 저가형이니까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회담 가능성이 높아져 가지고 남북 경협주가 잘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북한에서 휴전선에다가 철책선을 쳐놓고 그 도로 다 부숴보고 지금 박살 다 내버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개성공단도 다 부숴보고 저 공장 다 만들어보고 했는데 무슨 이 남북 경협주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이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1,800원으로 했던 종목이 600원 밑으로 500원대 있으면 이건 정말 산 거죠. 근데 가능성이 붙어버리니까 그냥 쭉 당겨갖고 상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남북경협주가 오늘 올라갔다. 이게 왜 저한테 안 좋았느냐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내가지고 잔뜩 들어갔는데 이게 뜬금없이 남북경협주 쪽으로 가버리니까 돈이 저쪽으로 확 가버리니까,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 한반도식 그런 휴전은 그 절대 불가다 이래 얘기해 버리니까 아 저쪽은 어렵겠다 싶고 여기는 가능성이 생겨 버리니까 돈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게 상한가 쭉 들어가니까 남북 경협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그동안 올라갔던 게 다 밀려버리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현대해버다임 많이 빠졌죠. 데모라는 종목도 빠지고 그동안 올라갔던 이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묻어갔던 종목들이 다 뒤로 밀려버리는 겁니다. 심하진 않지만 이 심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직 끝난 건 아니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가능성은 높은데 러시아에서 한 발 빼니까 이 협상이 좀 난항이 예상되는구나 해서 이제 그동안 올라온 거에 대한 되돌림으로 좀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이쪽은 악재고 이쪽은 호재가 터져버리니까 돈이 가면서 흔들려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건주 쪽으로 쫙 포진을 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남북 경협주 쪽으로 돈이 가버리고 러시아가 저렇게 나오면 이제 그 종전 협상이 되어야 되는데 협상 자체가 불가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생기니까 이건 불확실성이 생겨갖고 전부 다 팔고 싶어지는 거고 저쪽은 가능성이 생겨가지고 살려는 사람이 몰려드니까 돈이 저리 가니까 단타하는 사람들이 좀 저리 다가버리니까 밑으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워낙 저강이다 보니까 점으로 갔으니까 내일 또 날아가는 식으로 한번 더 쳐 올려버린다면 혹은 그 관련되는 뉴스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가능성이 높다는 쪽의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와버린다면 이쪽으로 돈이 몰린다면은 여기서 한 방 더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 한미글로벌도 지금 올라왔고 상한가만 맞고 위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뒤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했던 거는 비중을 줄이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 팔아버리자가 아니고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0만원씩 잡았던 히림, 유신, 도엔지니어링 이 종목은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유신은 철도 관련 남북 경협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긴 한데 문제는 남북 경협주도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오늘은 기대감으로 하루 치고 올라갔는데 설마 이 상황에서 그 트럼프 김정은 회담해갖고 남북이 뭐 화해해갖고 철도 가는 이까지 가려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당장. 그래서 당장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연 되겠어라는 의문이 있는데다가 재수없이 올라갔던 오늘 상한가 들어갔던 이런 종목들이 워낙 저가형이니까요. 맞고 뒤로 떨어져 버리면 뒤로 밀려버리면 쟤들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먼저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대장이니까 그나마 갭으로 떠갖고 뭔가 이렇게 시도라도 해보지 뒤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꼬리 달았던 얘들은 대장주 뒤로 약간 밀린다 싶으면 먼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도화인지니어링이나 유신 이런 쪽은 그 빠질 위험성이 있어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히림도 조금 남북경협 의미가 약간 있긴 한데 얘는 남북경협보다는 중동 쪽이거든요. 중동 쪽으로 해서 뉴스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미글로벌하고 주로 묻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그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남북경협 쪽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얘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팔아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SG를 확 줄여가지고 540만 원 데서 손실보고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한 340만 원 정도 정리하고 200만 원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SY는 400만원 가지고 있다가 1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 SG는 단일가 한번 볼까요? 재밀리죠. SG는 그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있고 고점 위치에 올라가지고 와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는 우크라이나의 도로 건설이기 때문에 뭐 중동이라든가 남북 경협 위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간밤에 나온 호재성 뉴스는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휴전에 합의했다는 뉴스 2개월간인가 그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그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하고는 아직까지 그게 안 끝났지만 거기도 뭐 일방적으로 패고 있기 때문에 그 확전될 이런 의미는 없을 거고 이란도 지금 거의 뭐 트럼프 당선되고 나니까 그냥 조용해져 버리죠. 잘못하다가는 그 핵 개발하는 거 다 부서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핵시설 타격해라 이래 되어버리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란이 조용해져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좀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석유 관련주는 홍구석유가 대부분 반응이 옵니다. 이거 끝났구나. 중동 화약고에서 뭔가 붙어야 이게 국제유가가 급등하는데 중동이 조용해져 보면 꽝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동안 올라왔던 홍구석유가 대장격으로 올라간 종목인데 뒤로 밀려버리죠 6%나.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중동에 관련된 사우디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쪽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SG는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요. 비중을 확 줄인 겁니다. 비중을 줄여갖고 200만원만 남겨놓은 거고요. 그 다음 SY를 왜 늘렸느냐 하면 이 종목은 팻넬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에 원조한다 이럴 때 북한에도 그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료시설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그 팻넬을 이용해갖고 조립식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 병실 같은 거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예전에 실제로 그 팻넬을 북한에 배로 싣고 가갖고 막 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아마 원조해준다 그러면서. 그 남북한이 사이 좋던 시절에. 그때 SY가 남북 경협주를 해갖고 한때 좀 날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중동 쪽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주봉으로 보시면 7천원 돌파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터지면서 여기서부터 빠져갖고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7천원 갔던 종목이 3,500원 거의 다 와버렸죠. 딱 반토막 때렸을 겁니다. 아마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역으로 해석하자면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휴전했기 때문에 중동이 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타냐후는 지금 트럼프 취임 전에 뭔가를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전쟁을 다 종식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펼 거 다 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펼 필요도 별로 없죠. 이란도 조용하고 뭐 이스라엘한테 주변에서 까볼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팔레스타인도 하마스 뭐 나발이고 다 사라질 거 없죠. 그리고 헤즈볼라도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국경에 그게 비무장 기대처럼 해갖고 이렇게 카버를 하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다 두드려 펴놨기 때문에 중동의 어떤 그 위기감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가 또 아랍에미리트의 또 거기 그 얘들이 뭐 태양광 패널 이런 쪽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공장 방문하니 어쩌니 하면서 7천원 갔던 종목인데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재료가 살아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SY는 제가 봤을 때 남북 경협 쪽으로도 살짝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중동 쪽에 관계되는 그런 호재성 뉴스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시장은 안 그렇더라 이 얘기입니다. 분파로 보시면 아침에 올라가려고 시도를 얘기죠. 아침에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그 대장격인 종목들이 뒤로 밀리니까 분봉상으로 뒤로 밀리니까 따라서 내려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얘는 항상 그 SY 스틸텍 이런 종목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SY 스틸텍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고 올라갈 때 또 따라 올라가고 딱 요거 분봉을 보시면 그림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SY 스틸텍 올라갔을 때 따라 올라갔죠. 그 다음 밀릴 때 더 밀리고 따라 올라갔다가 밀릴 때는 SY 스틸텍은 요 정도 빠졌는데 얘는 더 빠져버리죠. 2등주의 비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SY 스틸텍은 중동 쪽에도 크게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 그래서 SY가 맞지 싶은데 일단 이거 매매하는 사람들이 단타하는 사람들이 정신없기 때문에 분석 안 합니다. 그러니까 SY 스틸텍이 대장이고 SY는 뒤에 따라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딱 걸어놓기 때문에 아마 자동으로 매매하도록 걸어놨지 싶어요. 그래서 얘가 스틸텍 쪽으로 대부분 다 매수세가 몰려서 얘가 움직이고 SY는 그냥 빠질 땐 더 빠져보고 올라갈 때 적게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중동의 전쟁이 다 끝난다면 SY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 쪽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우크라이나 쪽도 관계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빌빌거리고 있지. 길게 보고 가자면 7,000원 돌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위험을 줄여야 되니까요. SG를 일단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 200만원으로. 요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다시 회담하는 쪽에 어떤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 그때 다시 추가로 더 들어가더라도 이걸 비중을 줄인 이유는 그냥 이대로 계속 200만원을 갖고 가겠다는, 길게 보고 가겠다는,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는 1월 20일까지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비중을 줄여놓은 겁니다. 제가 비중을 줄일 때는 뭐 당장 내일 다시 사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빠지면 다시 사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것 같은데 당장 지금 불안해 보이면 비중을 줄여갖고 이건 죽어도 홀딩 이런 느낌을 할 때 주로 이제 비중을 줄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줄인 거고, SY는 100만원 늘린 거는 오늘 밀린 건 어쩔 수 없이 밀렸지만 그 재료만 맞아진다면, 왜냐면 중동의 휴전이었기, 그 재료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반영돼 가지고 만약 중동 관련주가 움직인다면, 중동 관련 움직일 때는 대체로 보면 SY하고 한미글로벌하고 뭐 히림 이런 종목들이 그 중동 관련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일 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겠죠. 시간에 한번 볼까요? 히림도 약간 올라가는 그림이고 한미글로벌도 자리 지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묻어갖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Y도 밀리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밀린 거는 그 수급상으로 다른 쪽으로 돈이 가는 바람에 남북경협주 쪽으로 돈이 가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밀린 거지, 이 자체가 무슨 SY 악재가 생겨서 내려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100만원을 더 내렸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초를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로 딱 올라갔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비중을 조금 더 이익 실현해갖고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죠. 500만원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대충 그런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늘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재경 관련주들이 뒤로 밀리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돈이 다른 쪽으로 또 갔다는 얘기입니다. 최초에는 남북경협주 쪽으로 갔는데 저도 솔직히 요건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일신석재 같은 종목들이 음봉으로 밀리죠. 그 정책 담당자가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트럼프 당선자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 회담하자 이렇게 진행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너무 급하지 않나 싶어요. 적어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뭐 그때도 계속 이제 뭐 멘트를 하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하고 친하다 뭐 어쩌고 하겠지만은 이걸 지금 이제까지 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남한하고 완전히 담을 쌓아갖고 도로까지 다 끊어버리고, 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선택을 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련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낡아빠진 재래식 무기하고 군인들을 그냥 다 지원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다 받기 때문에 석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러시아에서 조금만 보태줘도 되죠. 러시아는 그 상당히 이제 석유라든가 이런 게 넘쳐나기 때문에 조금만 줘도 북한 입장에서는 통족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제 느낌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갖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막 해가 부흥 일어나는 그 시점이 베트남 월남전 터져가지고 미군을 도와가지고 월남 파병하면서 거기서 그 M16 총이라든가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그 군수물자 이런 것들을 보상을 받아서 들여오면서 원조도 받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너 남한하고는 말 안 할란다 하고 아예 그냥 넘어오지 마 이러고 선 끊는 이유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먹고 살기 힘들면 대화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해갖고 잘하면은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해서 시베리아 쪽으로 가면 유럽 쪽으로 해서 이게 그쪽으로 뚫리면은 우리보다 조건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가려면은 배에 싣고 넘어가야 되는데 쟤들은 그냥 철도로 그냥 바로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해갖고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답답다 이런 느낌이고, 우리는 이제 답답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더 답답한데 우리 정부나 이쪽 분에 계신 분들은 우린 잘 살고 저는 못 사니까 저쪽이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그냥 조금만 있어도 먹고 살만하고 우리는 지금 있는 걸로도 다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강남 살고 있는 20, 30억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돈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어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고, 저쪽은 다 같이 못 먹고 살고 있지만 조금만 가가 그 러시아에서 조금만 얹어갖고 뭐 쫙 풀면
대다수 사람들이 살밥 한 그릇 먹으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이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오히려 이 우리나라 쪽하고 남북 경협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해보자 이쪽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져 버렸다. 답답지 않으니까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경제 제재 하면 뭐합니까? 러시아 쪽하고는 아무 그게 안 되는데, 러시아는 지금 서방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 얘네도 영향 안 받죠. 그냥 북한에다가 뭐 미사일이든 뭐 석유든 다 갖다 줘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안 답답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미국하고 북한이 뭐 김정은 트럼프가 아무리 친하다 해도 대화를 하고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이 보수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남북 경협주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쪽 남북 경협주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다 싶어서 여긴 들어갈 수 없고, SY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도 있지만 중동이 휴전했기 때문에 요 뉴스가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다른 쪽으로 그냥 불똥 확 가버리는 바람에 거기 영향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중동 관련한 한미글로벌이라든가 한미글로벌은 지난번에 너무 땡겨놔버리기 때문에, 이거 안 땡겨놨으면 오늘 한미글로벌하고 SY 같이 땡겨 올렸을 건데 얘는 상한감 가버리기 때문에 또 올리가 벅차서 지금 이거 위로 올라가면 저거 될 겁니다. 투자 유의전 걸려갖고 단일가 거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 경고 먹으면 안 되니까 누르는 거죠. 눌러갖고 밑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얘 못 가니까 덩달아서 이제 그 중동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가려고 해도 대장이 못 가고 있으니까 얘들이 따라가려다가 전부 같이 밀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동 쪽이 오히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더 빠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이제 뭐 휴전, 종전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중동에 평화가 온다 이렇게 되면은 중동 쪽에 이제 사우디의 네옴시티는 사실 규모가 많이 줄어버려갖고 큰 메리트는 없지 싶은데 거기라든가 그다음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서도 그 SY 공장 방문해가지고 한 번 왔다 갔고 두 번째 오다가 올락하다가 전쟁 그 확전되는 바람에 못 왔습니다. 그 아랍에미리트 그 대통령 방한 할락하다가 취소돼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꽝돼버렸는데 좌우지간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회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이 종목은 100만원 더 내려서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설명을 지금 계속 지금 그 했던 말 자꾸 반복하면서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했던 거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됐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이거 사야지 뭐 이거 팔아야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실까봐 제가 생각했던 생각들을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재건주가 또 충격을 더 받았던 이유 중 한 개는 돈이 AI 관련주 쪽으로 대거 넘어가 버렸다는 이게 컸습니다. 그 AI 관련주 보시면 이스트 소프트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그 이유는 대충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뉴럴링크가 아마 적은 것 같아요. 사람의 뇌에다가 뭐 연결해가지고 두뇌로 생각만 하면 막 움직이게 하는 뭐 이런 쪽 그로 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좌우지간 그놈인데 그 관련해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뭐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발전할 것 같다 이러고 이제 우리는 또 그 일론 머스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AI가 뜬다 이러면 AI 관련주 중에 이제 찾죠. 그 비슷한. 그래서 이제 이스트 소프트라는 이 종목을 많이 빠졌기 때문으로 봅니다. 많이 빠져서 횡보를 길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쯤에는 물렸던 사람 팔 거 다 팔았고 밑에서부터 샀는 사람들이 여기서 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횡보를 길게 하면은 많이 올라간다는 그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 올라갈 때 막 따라가 단타 돌았는데 빠지면 버팁니다. 처음에는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아주 짧게 단타하는 사람 팔지만은 좀 길게 보는 사람들은 버팁니다. AI가 앞으로 전망이 있는 건 맞으니까요. 버티는데 자꾸자꾸 내려가고 지금 시간이 보면 1, 2, 3, 4, 5, 6, 7, 8, 9, 10 거의 한 10개월 정도 그 1년 다 돼가면 참다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 AI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 팔아버리는 게 대충 이럴 때입니다. 길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 들쭉함하고 또 거래량 터지면서 또 올라가니까 이제 파는 거죠. 내려올 때는 못 팔고 있다가 올라갈 때 이제 기술적 반등일 때 뭐 비중을 줄이고 어쩌고 이런 또 공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물리는 사람 다 팔고 이제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만 여기 생긴다는 겁니다. 이 올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는 그 손실 난 사람이 아니고 수익 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죠. 이럴 때 호재성으로 탁 치면 그냥 쭉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트부터 올라갔고
폴라리스 AI 이 종목도 올라갔는데 이건 보니까 뭐 워낙 가격이 저가다 보니까 올라간 것 같고요. 뭐 비트나인 이 종목도 뭐 이유는 안 찾아봤습니다. 올라가는데 뭐 제가 여기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다. 대충 이쪽으로 상한가 막 들어가면서 돈이 이쪽으로 나오니까 뭐 원저격이었던 솔트룩스 이런 종목도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많이 올라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 놓으니까 좀 주춤하고 있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그 일론 머스크가 로봇 관련한 뭐 이런 쪽도 그 연결이 되죠. 일론 머스크가 여튼간에 그 지금 그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뭐 이런 법 쪽에 뭐 규제 이런 쪽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F-35를 그 만드는 그 뭐 깡통을 왜 만드느냐 드론을 띄우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는 거는 전투기 조종사가 타고 F-35 돈 엄청나게 들어가 몇백억짜리 타고 휘 날아다니면서 그래 할 필요가 뭐 있노. 그냥 앉아가지고 리모컨으로 조정해갖고 드론 띄워가지고 이걸로 가 다 때리면 되는데 무인 그 있잖아요. 그 그런 스텔스기 영화에도 보면은 컴퓨터가 조정해갖고 막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로봇 쪽도 일론 머스크하고도 약간 또 한 달이 걸치죠. 그 지가 막 걸어다니는 로봇. 그러니까 오늘 레이모 로보틱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나오는 요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 트럼프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제까지 움직였던 거는 이제 재건 관련주더라든가 뭐 이런 쪽 움직였는데 이제 갈 만큼 가갖고 막 혼란스러우니까 뜬금없이 남북경협주 쪽으로 또 갖다 묻어가 올라가고 그다음 AI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움직이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운이 이제 좀 따라야 되는 건데요. 다시 그 러시아하고 잘해보자 하면서 회담 쪽으로 이런 모션이 들어가주면 재건주가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기싸움 하느라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장거리 포만 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재건주가 못 가니까 다른 쪽으로 AI도 한번 해먹었으니까 내일 또 뜨면은 또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다른 쪽으로 또 돌아갈 그런 거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남북경협주도 지금 일부 올라간 종목들도 난리쳐야 되고 이쪽으로 단타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뭐 잠 못 잡니다. 지금 잠 끝나고 나서 야 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못 잡았다 그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상한가 잡아놓으면 이제 그 뭐죠? 그러니까 점 상한가 들어간 얘는 거의 못 잡았을 겁니다. 거래량이 안 터졌으니까 얘는 못 잡았더라도 단타하는 사람들이 이거 인디오프 상한가 들어갔다 그러고 이제 좋은 사람들이 딱 뛰어 들어가갖고 분봉으로 보시면 막 사갖고 이제 여기서 탁 운 좋게 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와 내일 또 갭으로 뜨면 뭐 한 5% 먹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잠 못 잡니다. 이제 뭐 뉴스 간밤에 이제 밤에 뭐 어떤 뉴스 터지나 해갖고 이제 뜨면 그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난리치죠. 이제 막 팔 사람 팔고 다시 또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막 난리치면서 한참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뒤로 좀 밀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단타들의 대향연이 남북경협주나 AI 관련주 뭐 이런 쪽 로봇은 아니고 AI하고 남북경협주 요쪽 운 좋으면 재건 관련주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단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 처음에 유죄 떨어지면서 동신건설이 하한가 맞고 쭉 빠졌다가 다음에 다른 재판 뭐 위정교사인가 그거 할 때 무죄 나오니까 다시 상한가 들어가고 이제는 이제 진정돼 버렸죠.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멀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SG글로벌은 이제 이재명 정치 끝났네 그러고 이제 김동연이다 이러고 상한가 쭉 올라갔는데 아니네 그러고 다시 이제 상한가 떨어지나. 그러니까 위나이텍도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미로 이제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빠졌는데 얘는 데크 플레이트 해갖고 재건 쪽으로도 묻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기회다 이러고 다시 사니까 어정쩡하게 이제 공방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보면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도 들어가고 싶긴 한데 돈이 여기 올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다 가느라고 바빠가지고 단탄 사람들이 못 들어죠. 그리고 뭐 이 보니까 반도체 이쪽은 뭐 거의 폭탄 맞은 느낌으로 쭉 빠지고 있고 그다음 자동차 관련주들도 대체로 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지수 관련 우량주들은 상당히 힘든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제가 봤던 부분이고요. 혹시나 제가
잘못 해석한 부분이나 혹은 다른 쪽에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고요. 댓글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가진 정보 중심으로 해서 시간의 거리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범양근영 뭐 별일 없고 3부터 군도 별일 없고, 이걸 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흐름을 알 수 있죠. 한미글로벌이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는 아직까지 중동 쪽이나 우크라이나 쪽에 뭔가 살아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히림도 마찬가지 중동 한미글로벌 같은 세트니까요. SY 스틸텍은 제가 해석하기 좀 어렵고 SY도 거의 뭐 자리 지키고 있고 SG는 뒤로 조금 밀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조금 재료가 약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은 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단타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200만원 500만원 잡은 거는 아주 심각한 어떤 악재가 뜨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는 그냥 쭉 묻어 놓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포지션 잡은 거고, 현금을 지금 515만원, 제가 최근 들어서 그 SG 기준으로 잡자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올 때까지,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현금 가지고 있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올인했습니다. 종목을 이제 옆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는 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갖고 계속 왔었는데, 오늘 이제 오랜만에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 현금을 515만원 요렇게 해놓으면 SY만 심각하게 손상만 안 받는다면 큰 손실은 나지 않을 겁니다. SG는 빠져봐야 이렇게 빠지면 3,000원대 한 3,020원 정도 오면 3,020원 30원 요 정도 오면은 매수세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여기서 딱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추가로 더 잡으면 되니까 200만원 있으니까 여기서 한 100만원 더 잡을 수 있고, 더 밑에는 안 빠질 겁니다. 여기서 한 200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니까 내려오면 좋고 뭐 이런 느낌으로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SY는 지금 500만원 비중이기 때문에 이건 만약 쭉 빠진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비중을 더 축소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격은 내려가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21선 방어가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선 4,300원 요 정도 선은 지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지켜진다면 그대로 홀딩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평일날 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 변화가 없으면 그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녁에 퇴근해 갖고 방송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 말하면 방송이 없으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SY 500만원, SG 200만원 요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제가 보는데 괜찮은 게 없으면 그냥 가만 놔둬보면 되죠. 놔둬보고 일하면 됩니다. 일하면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일하고 놔둬보자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방송이 없으면 그냥 요대로 홀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변화가 생기면 짧게라도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긴 방송을 했는데요. 그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